안녕하세요, 언유입니다. 스스로를 요정이라고 부르는 이상한 사람 처음 보셔서 놀라셨나요? 저를 처음 에듀캐스트에서 만나고 여기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이 영상 한번 궁금해서 눌러봤는데 웬 이상한 그림 그려져 있고 요정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나와서 놀라셨을 수도 있겠네요. 주말에 짬짬이 시간을 내서 제 스스로의 진도 강제 겸 또 그분들에게 설명을 조금 더 공유를 드릴 겸 이렇게 따로 유튜브 영상을 그냥 올리기로 마음 먹었어요. 같이 살펴볼 책은요, 그 김승환저 피셋 유형별기출 언어논리 훈련서라는 책인데, 이 책을 하기로 마음 먹었던 이유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출은 다 들어있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어요. 보니까 점점 해가 갈수록 5급 공채 문제도 리트스럽게 변해가고, 리트는 또 5급 공채스럽게 변해가고, 그리고 민간경력 채용 같은 경우는 2020년은 좀 평이했다는 평을 받지만 2018년, 19년 같은 경우는 뭔가 이거 되게 민간경력 채용스럽지 않게 문제가 좀 어려운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피셋에 근접했다고 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민간경력 채용과 5급과 리트가 서서히 하나로 조금씩 만나가지 않나. 물론 각자의 시험의 고유한 특성은 절대 없어지진 않아요. 막 입법고시도 보면 정말 특이하거든요. 행시만 풀던 사람이 입법고시 보면 약간 낯설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고유한 특성은 다들 있는데,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는 좀 대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좀 다른 시험, 본인이 준비하고 계시는 시험 외에 다른 기출을 풀어보는 게 매우 좀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사실 이런 좀 책이 필요했는데 때마침 이런 책이 나왔기도 해서 이제 강사님께 제가 좀 동의를 구해서 이걸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싶다라고 했고, 이제 동의를 구해서 이제 자료를 직접 PDF 파일을 제가 넘겨받아서 이렇게 수업을 제작할 수 있게 수업은 좀 아니죠?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외 사실 글 올릴 때도 그 과외 영상도 제가 다 사전에 이렇게 동의를 구해서 제작을 했던 동영상이었고, 이것도 다 동의를 구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혹여 저 사람 혹시 지적재산권 도둑 아니야? 라는 눈으로 절 보고 계시다면 걱정 내려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2018년도에 김승환 쌤 언어논리랑 자료에서 두 과목 다 듣고 처음으로 1차 재경직을 통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분의 찐 제자라면 제자죠. 그래서 설명이 적혀 있어요. 주장 논증글의 논지를 묻거나 논증의 구조 파악 또는 논증의 평가를 묻는 유형이다라고 해서, 평가라고 하면 강화인지 약화인지, 강화하지 않는지 약화하지 않는지 보통 물어보고, 제가 본 바로는 아직까지 무관한 것을 물어본다든지 그렇게까지는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한번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까, 제가 이제 먼저 사전에 다 풀어보고 괜찮은 문제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일단 저도 이 책이 처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책 자체가 엄선이 된 책이라고 하니까 제가 뭘 따로 엄선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 한번 짝수번 이렇게 풀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해요.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그냥 책 구매하셔가지고 홀수본도 다 스스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설명을 길게 하기보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요즘 이제 중심 내용이라든지 여기 옆에 논지나 중심 내용을 행시에서는 잘 안 물어보거든요. 행시에서는 그냥 논지라든지 중심 내용 물어볼 것 같으면 그냥 강화하거나 약화하거나 이런 문제를 물어보면서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중심 내용과 논지를 파악하고 그건 기본적으로 깔고 그 다음 뭘 더 해보게끔 많이 추가적인 걸 시키지, 요즘 행시는 이렇게 논지나 중심 내용을 묻진 않아요. 하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기본적인 논지나 중심 내용을 못 잡고 있다면 그런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저도 정말 처음 풀어보는 거예요, 문제는.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아이고 펜이 좀 두껍네. 볼펜으로 해볼게요.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했으니까,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끊어읽기, 그냥 일치부업 출연형에서는 그냥 끊어읽기 하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심 내용이나 논지 물어볼 때는 끊어읽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그 가불가불형에서 쭉 긁어내리세요, 흐름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것도 말 그대로 중심이 중요한 거라서 이런 글은 가급적 끊지 마시고 한 번에 쭉 읽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2015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거에 따르면 전체 대졸 취업자의 전공 불일치 비율, 이러한 비율이 6년간 이렇게 상승했대요. 그래서 이는 우리 대학 교육이 했을 때 여러분, 이런 그 되게 디테일한 숫자라든지 뭔가 무슨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그 하나하나 단어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이런 뭔가 구체적인 그 자료를 제시하면서까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래놓고 중심 내용이 뭐 한국 직업 능력 개발원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이다 이런 게 중심 내용이 될 리가 없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서 이런 것들을 보통 쓸 테니까 그냥 편하게 읽어주세요. 절대 날려 읽지는 말고요. 그러니까 막 건너뛰는 부분 없이 그냥 편하게 읽어주세요. 아이고, 마이크가 건드렸다. 그래서 이는 우리 대학 교육이 취업 환경에 대학 교육이 취업 환경에 급속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으로는 오늘 같은 직업 생태계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 보인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직업을 염두에 둔 맞춤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것은 이런 건 어떨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묶어서 그냥 질문 표시. 그것은 두 가지 점에서 어리석은 방안이다 라고 해서 하나는 이거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했고 두 번째 이유라고 하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점이라고 하면 그게 뭔데라고 하면서 뒤에서 일단 되게 구조적으로 첫 번째가 뭔데 해서 첫 번째 확인하고 번호 붙여버리고 두 번째는 뭔데 하면서 그냥 두 번째 번호 붙여버리고 이렇게 해놓기는 합니다. 근데 꼭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제 하도 이런 글들을 문제를 많이 풀기 위해서 풀다 보니까 진짜 나중에는 글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 글이 어떻게 쓰였을까라는 그 구조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글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좀 그래서 이게 절대 수업이 아닌데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특히 제가 좀 수업 가름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네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도 이 사람 뭐 어떻게 푸냐 궁금해서 영상 켰는데 풀지는 않고 말만 하네 싶으셔도 조금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튼 이 사람이 하려는 말이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우리 대학 교육이 취업 환경에 급속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으로는 이렇게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 보인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직업 염두한 직업 맞춤 교육을 하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이건 어리석은 방안이다라고 하면서 이유를 들었죠. 일단 확실한 건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왜 어리석은 것인지 이유를 두 개 말을 했죠. 했을 때 그냥 한번 쭉 볼게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아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이 사람은 뒤에 가서 이 두 개가 이게 어리석은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근데 어리석다 하고 끝날 수도 있죠 글이. 그러면 그때 이 글의 중심 내용은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끝나는 거고요. 거기서 그건 어리석은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3의 대안을 찾아야 돼 라는 말을 추가로 해주면 그게 중심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번 약간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매번 이런 추론을 하시라는 건 아닌데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한번 생각해 놓고 그 독해 같은 걸 한번 패턴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글을 읽는 거라 그냥 그렇게 능동적으로 독해를 해볼 연습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질질 끌려가는 건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한 그 두 가지 패턴 정도 예상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판만 하고 끝나면 그 비판이 되는 부분이 비판하려고 하는 그 입장이 중심 내용이 될 거고 비판 플러스 제3의 대안이면은 그 제3의 대안이 이 사람이 중심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여튼 그래서 마저 읽을게요. 그렇다면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비판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제3의 대안을 제시를 했죠. 그럼 아마 이 부분을 이 사람이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닐까. 계속 읽으면 교육이 아이들의 삶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를 어쩌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절대 안 읽는 건 아니에요. 눈으로는 분명히 훑어요. 근데 뭔가 이 부분을 가볍게 읽겠다라는 마음을 훑으시면 빠르겠죠. 대신 놓치는 내용이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훑어요. 그래서 2030년이면 이러 2011년에는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거 가장 먼저 이런 거 되게 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표현이죠. 가장 먼저 고려. 이게 제일 최우선이다. 이런 거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뒤에 한번 슬쩍 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되게 중요하다고 말한 건 이미 나왔거든요. 뒤에 내용도 편하게 한번 봐볼게요. 이미 세계의 여러 나라가 이런 관점에서 교육을 개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핀란드는 이러이러하다, 말레이시아는 이러이러하다, 아르헨티나는 이러이러하고 우리 교육도 개혁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글이 이렇게 끝났을 때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중심 내용이 뭘까요? 아직 성질 안 봐도 이건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보시면 여기 우리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이것이다.
라는 느낌 정도 오시면 좋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1번. 한 국가의 교육은 당대의 직업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중심 내용일까요? 아닐 것 같은데. 2번은 대부분 사라지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일까요? 아닌데. 3번. 세계 여러 국가는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교육을 개편하고 있다. 뭔가 뉘앙스는 맞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중심 내용일까? 한번 더 볼게요. 4번. 빠르게 변화하는 불확실성의 세계에서는 미래의 유망 직업을 예측하는 일이 중요한 걸까요? 결국 이 변화에 대비하는 것,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였잖아요. 예측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5번. 교육은 다음 세대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제 생각에 뭐 그냥 바로 5번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만약에 3번에서 본인이 그러니까 3번과 5번이 조금 헷갈렸다면 이 사람이 중심 내용을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사실 3번은 여기 1문단, 2문단, 3문단 중에 3문단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요약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5번 같은 경우는 그런 예시도 포괄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요즘 현 사태는 이러한데 요즘 현 사태가 이러한데 이런 식으로 중고등학교 때부터 직업을 염두에 둔 교육을 하는 건 어리석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준 거라서 여기가 중심 내용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5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5번이고 혹여 찝찝하니까 정답표를 빨리 보도록 할게요. 다음부터는 제가 정답을 미리 이제 뽑아놓고 이제 앞에서 들고 할 테니까 오늘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강화역학 문중 2번에 5번 맞고요. 네,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두 문제 정도만 한번 더 풀어볼게요.